네, 반갑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낫지 않나 생각될 수도 있어요. 코스피가 그래도 플러스 국면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은 보합세이긴 한데 지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여전히 이제 매도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대형주가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부 올라오거나 지켜지는 흐름 속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 대형주도 역시 반등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만 집중되는 그런 어떤 매수세,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의 반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합 흐름은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 국면 속에서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한 재료가 있다거나 뭐 자기들만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주에 대한 어떤 약세 흐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를 마구 매도해야 된다거나 또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 또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매도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정도로만 좀 조심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그런 답답한 장세 또는 지금처럼 불안한 장세를 좀 잘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을 보게 되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은 좀 불안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000포인트대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낫지 않나 한시름 돌려야 되지 않겠나. 네, 어제부터 이제 그런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만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수급만 좀 도와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을 최근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보합권입니다. 뭐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부담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아차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부품주들은 그나마 조금 잘 버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아침 시작점보다는 조금씩 더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수급이 어느 정도 지켜만 준다라면 여기 현재 시점에서 잘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현재 보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변화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이제 금융 섹터 반등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제 상승 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라든지 그런 쪽,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또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저점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소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LG화학 쪽에서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소송까지 가고 뭐 해봤자 뭐 최대 그런 폭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면 누그러진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렇게 위쪽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조정 국면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홀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조금 진행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냥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살짝 조금 걱정스러운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LG전자도 지금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가서 이제 14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역배열로 전환됐잖아요. 이 이동평선 자체가 역배열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악화가 된다면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시면은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좀 생겨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좀 부담스럽겠죠. 그 다음에 이격은 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도 횡보 흐름을 통해서 지루한 형태의 모습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에 달려있는 이러한 포인트,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가 있겠죠. 아, 매도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매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간 것은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매도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 단기적 조정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세가 더 진행됐을 때 그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갈래요. 괜찮아요. 근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그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이렇게 약보합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또 부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도 아래쪽으로 훅 들어가도 사실은 상관없는 위치거든요. 930포인트까지 빠져도 지금 지지선이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합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다행이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침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연기금이 매수를 조금 해주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좀 나았습니다만은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슬슬 네, 수급이 조금 불안해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자, 연기금이 이제 오전에 9시 40분 50분 경에는 이제 순 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도. 다시 또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들이 막 확장시키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올라서 주게 된다면 오후까지 들어가면서 뭐 순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부담은 없거든요. 부담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만약에 저렇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하방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뭐 지금 수급에 대해서 한참 많이 속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 가지고 매도를 확장시킨다면 지수가 버텨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일단은 많이 내렸다 또는 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매수가 많이 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금융투자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단기적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중소형주들 코스닥 종목들 지금 현재 흐름들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다면 오히려 더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또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포트폴리오는 단단하게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네. 기관 쪽 먼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하나솔루션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OCI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요. 이제 뭐 그린 뭐 에너지, 뭐 정책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기대감이 좀 있다 정도로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고요. 일단 뭐 이런 포인트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죠. 위쪽에 저항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지만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3월 중반에 있었던 과매도 국면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또 저항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 뭐 일단 기대감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한국전력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LG화학을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속 좋지 않아 보이죠. 네, 좀 올라가면 모습이 좀 나타났지만 음봉 떨어져요. 이게 반등의 시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반등한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SDI 같은 경우는 매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SDI는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겠다 보여지겠습니다만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에서 전체적으로 다 좀 부담스러운 형태의 모습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과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입장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 내려간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 쪽이겠죠.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네, 두산 인프라 코어, 그 다음에 DL, 건설주 쪽에서 또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S건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투자처가 확장될 수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약간 매수 타이밍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는 판단이 자꾸 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매력적이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 조금 기다려야 되나? 이런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매도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NC소프트 이제 또 다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지지점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밀릴 수 있다라면 지지선 아래쪽, 즉 90만원 아래쪽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매매 포인트가 뭐 네이버, 그리고 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지금 외국인들은 LG화학 매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매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들어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매수 들어가서 약간 버티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HMM 오랜만에 음봉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 매도가 나와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5일선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음봉이 좀 떨어지거나 변동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셔도 지금은 괜찮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도가 나오는 포인트라고 하더라도요. 추세가 꺾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가 약간 산재된 느낌이긴 한데 역시 시총 상위권,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됐을 때 이 위협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더 세지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오후에도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수급이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 이게 뭐 금융투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 이 매수가 지금 순매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면 증시 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것만 우리가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형주가 주춤거리게 되면 오후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 반등을 좀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수급을 확장해 준다라면 매수세로 조금 더 들어가 준다라면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중소형주가 매력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대형주에 대한 뭐 물타기,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차트 잠깐만 다시 볼게요. 저점 포인트가 일단은 지금 보면 어제부터 이어진 시점에서의 저점은 좀 잡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저점 라인대가 일단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저점이 지금 잡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오늘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상황을 조금 보면서 이제 주말장까지 연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 후반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조금 반등하게 된다면 이제 한시름 놔도 괜찮은 그런 포지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그런 포인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일부 대형주들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후에도 성공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